이렇게 살얼음판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일주일 전에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으로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단일화하자라고 선언했다가 일주일 만에 단일화 결렬이다. 이거를 다시 선언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권위가 있으신 원로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오고 간 게 맞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의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저희 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더 신뢰할 수 있는 채널로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전화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난 이후에 1시 반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그랬죠. 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양측이 단일화 관련 얘기를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널을 단일화 논의하는 채널을 좀 조정해보자, 압축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 제안 거두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왜 단일화 선언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을까요? 결렬을 선언했을까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통화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에 영향을 크게 좀 미치셨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 간에 이렇게 직접 만나기 전에 사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서로 신뢰하는 그 실무선에서 서로 큰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각 후보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연락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그 통화하셨을 때 혹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 게 있는지? 예,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제안이 온다고 해도 안 받으실 생각이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선에 대한 답이 없이 뭐 어떤 또 뭐 새로운 제안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철회 배경을 들어보면 딱히 다가오진 않아요. 이게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는. 예전에 가요 중에 썸이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네네. 요약을 해주면 답변인 듯 회피인 듯 신뢰 못할 너. 이런 마음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시간 끌기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대선 후보 법정 TV 토론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얘기 없다가 질질 끄는 거 보니까 시간 끌기 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나온 표현 보면 뭐 위장 전술 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화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는 뭔가 단일화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정말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적으로 뭔가 신뢰를 쌓기 어렵다는 표현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그 당직자 사망과 관련해서 상을 치렀는데 그 기간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 지지자측을 그대로 갖다 쓰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퇴설이라던가 무슨 어떤 직을 제안받은 것처럼 흘렸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굉장히 격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치 몰입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쨌든 예전보다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다면 그 당의 선대위 관계자들, 당직자들은 정말 격앙됐겠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오늘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국힘이 묵묵부답으로 단일화 꼬리표를 안 대표에게 붙여서 3월 9일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부정한 목적이 원인인 거죠. 윤석열 후보가 수용한다, 수용하지 못하겠다. 수용은 어렵지만 수용을 위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런 식의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은 안 하고 통화 기록만 남기려는 통화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만나자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나요? 그 통화 자체에서는? 만나자는 게 바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만나고 헤어진 지난번에 조문했다 이러고 간 것처럼 만났다 이러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어렵사리 일주일 전에 우리 단일화 논의해봅시다라고 던졌는데 그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내 진정성 있게 논의 안 하다가 이제 막 이른바 알리바이 만들려고 통화 한번 하는 걸로 위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장해찬 본부장님 국민의당 입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은희 원내대표의 논평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안철수 후보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국민의힘 탓이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4.7 재보궐선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서 단일화 아니면 이 서울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단일화 구도 자체에 국민들이 집중하기보다는 정권 교체 가능성,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높은 열망을 누가 제대로 받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화 구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4.7 재보궐에 비하면 낮아진 상태에다가 지금 국민의 여러 가지 선택들, 특히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윤석열 후보에게 점점 집중되고 있는 구도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다소 무리한 경선 룰이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새롭게 보려면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셨던 제안이 과연 이해타산이나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닌 그런 순수한 제안이었나에 대한 고민을 국민의당 측에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뭐 권은희 원내대표가 되었건 이태규 의원이 되었건 자꾸 날선말로 상대방의 어떤 주요 인사들, 당대표나 선대본의 주요 관계자들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래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설령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언행을 해야 하는가? 이걸 구경하고 있는 민주당이 좋아하고 박수칠 일은 국민의힘이건 국민의당이건 좀 안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장해찬 본부장의 심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보다 데시벨이 느낌이지만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난주보다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심기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심기가 좋지는 않다. 이런 게 좀 감지되는데 근데 앞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중에 글쎄요. 이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냐.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다. 아마 주어는 미루어 짐작한데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거겠죠. 그러면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이것도 미루어 짐작컨대 이 기자회견이 있기 한 두어 시간 전에 일요일 오전에 KBS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하면서 발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운동원 연결식에서 절대 굽히지 않고 가겠다. 그분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안철수 후보가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제가 듣기엔, 즉 이준석 대표가 듣기엔 말이 안 된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고인의 유지가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는가? 김상일 특보님 이 네. 발언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 상황을 일컬어 상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운을 겪고 있는 곳에 너무 독한 말을 했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고인의 유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유서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를 하다가 돌아가셨는가? 선거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선거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유지라는 것은 그것에 유추해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거에 비추어서 유지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유서도 없는데 그 돌아가신 분에게 확인해 봤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 이게 바른 소리, 맞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 때를 좀 가리지 못한 거 아닌가. 저희 모두가 지금 굉장히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슈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참 바른 말도 몇 가지 없이, 뭐 가지 없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참 심지어 저는 맞는 얘기도 아닐 것 같은데 유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심지어 맞다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좀 너무 독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본부장님께 다시 질문 갑니다. 그러면 평소 언론들의 이 기사 중에 보면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상당히 두텁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의중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듣기에 따라 거북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인간의 도리면에서도 상당히 벗어난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건조한 발언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심지어 논평에서 금수다 이렇게 과장하는 건 이 사건을 빌미로 윤석열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의 사이를 벌리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들어가 있는 논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발언으로 이 발언을 과장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야말로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일침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수습과 진상 규명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까지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유세 일정을 쫓아가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라 세워져 있던 버스의 구조적 결함. 누군가 버스에 구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전광판을 달면서 그 안이 매우 유독한 가스로 가득 차게 되면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청년 당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후 2시경에 이 같은 사태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왜 그 보고 이후에 오후 2시에 서울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사고가 또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다름 아니라 국민의당의 청년 당원, 선거운동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사화도 됐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내가 완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사고 앞에서 누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불법으로 전광판을 버스에 달았는지, 그리고 오후 2시경에 서울에서 이미 버스 안에 있으면 너무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어디까지 전달되었고 전달되었다면 묵살된 것인지 아닌지, 이게 과연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보이는데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 진상규명하느라 24시간 지금 잠도 못 자고 바빠야 되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고 싶고 그 진상규명에 소홀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당의 전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가장 우선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데시벨 높아요. 자, 김상일 특보님 이제 추가 발언 드릴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해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지금 안철수 대표의 그 정당, 그러면 만약에 그 정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면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잖아요. 제3자인 수사 주체, 지금 그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사 주체인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 이어가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하는 시간 들어볼게요. 일단 이준석 대표 발언이 그렇다면 지금 이 결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각 당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가 정치 몰입에 정치 국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평은 삼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돌아가신 분 유지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유서를 쓰고 유세 나가냐 약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저희들 대변인단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박성배 변호사님, 고인이 유서를 쓰고 나가냐라는 이준석 대표가 발언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변인단 논평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대변인단 논평이 뭐라고 나왔는데요? 신나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황망한 죽음을 맞은 분은 유지도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은 사자 명예훼손이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나 인간적 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타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망언 일색뿐인 이 대표는 사과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이 얘기 하나 더 듣고 우리 전현 평론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권은희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발언 관련해서요. 고인 모독이다. 또 금수와 다름없다. 이 금수라는 게 짐승과 다름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비판까지 하셨네요.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거였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그런 인지상정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혀 없구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서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예. 정말 좀 끔찍한 얘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양새가 전혜연 평론가님 건건 사안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공세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대표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평을 삼갔어요. 일단은 자신과는 급이 맞지 않다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던 지역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꾸 말을 하면 그것이 또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선거 국면이라 워낙 예민하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선대위에 계신 분께서
이재명 후보 차량이 전복된 것을 SNS에 글을 올리고 침몰 이런 글을 했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말을 좀 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유세 현장의 사고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내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과정에서 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언행에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이 사건을 놓고 마침 단일화와 엮어서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안철수 후보도 지금 앞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모욕감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멸감, 모욕감도. 그렇다면 앞으로의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우측 깜빡이를 열심히 켜셨으나 반응이 없자 직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요 독자 완주의 의지를 이제 다졌고요.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발표를 했는데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우측 깜빡이는 이제 끄고 직진을 했지만 또 어떤 깜빡이를 켤지는 우리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 뭐 좀 범위를 좁혀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단일화 없이도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냐? 앞으로 그러면 단일화 논의는 아예 물 건너간 거냐?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일화 관련된 실무 협상 담당자는 아니라서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경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의 이 힘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교체 해내겠다는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역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이야기했던 만큼 조건 없는 단일화에 응한다면 선거 전날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보다 정권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국민적 관심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무리하게 어떤 지리한 협상이나 이런 과정을 외부로 노출시키면서 국민 여러분께 피로감을 드리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철학과 소신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요. 글쎄요.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한테 이른바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폭 수용해서 공약으로 이걸 흡수를 했고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 여부를 넘어서 저희가 집권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통합정부여야 한다.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부로 나아가야 된다. 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 그다음에 시대 교체가 돼야 된다. 김상일 특보님, 당대표, 대선 후보 얘기를 민주당 측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만의 느낌일까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님 오세요 민주당으로 같이 해봅시다. 인재 등용할 수 있고요. 우리 손잡으면 뭔가 큰일 할 수 있어요.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오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인재들을 국민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인재들을 우리의 어떤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다 등용을 해가지고 통합 정부를 이뤄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이 얘기에서 항상 열려있다. 요것만 좀 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분이라면 모셔가지고 함께 일하겠다. 그리고 그런 그 집단 어떤 조직 이런 게 있다면은 함께 연정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혹시 그러면 단일화를 혹시라도 지금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라도 또 바뀔 수 있는 게 정치 상황, 대선 상황이니까 야 다시 단일화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는 없을까요? 관련해서 우상호 본부장 얘기,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렬선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치 몰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렬하게 결렬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저희는 사자구도로 가는 것만으로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과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자체로만 보면 국면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가 고뇌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져도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의 자신감이 또 묻어난 대목인데요. 앞으로 보름 사이에 어떤 또 출렁임이 있을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